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어서 수나라, 당나라 정리를 하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유목민족까지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누적적으로 복습을 해야 되고 중국사는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표적 흐름을 머릿속에 계속 익히는 게 중요하죠.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적어봅시다. 하, 상, 주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춘추, 전국, 시대. 그 다음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을 이루어냈죠. 그 다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는 뭘로 또 나뉜다고 했습니까? 전한이 있고 왜 전한이 있어요? 뒤에 후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 안에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잠깐 등장을 하고 후한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후한 다음에 멸망하고 삼국시대가 온다고 했죠. 위초고 기억나나요, 여러분? 삼국시대가 이렇게 위, 조, 오 이렇게 있고 이 위나라에서 서진은 뒤에 동진이 생기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서진 서자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진나라가 건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북방민족에서 오호들이 중원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 진은 강남 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을 건국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수도는 어디였어요, 여러분? 수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수도는 건강이다라고 했습니다. 난징 지역인 거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진에서 이어지는 나라, 남조 나라들이 뭐 있었어요? 송, 제, 양, 진이 이어지는 남조 시대. 요 시대를 통틀어서 여기는 남조다라고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왕조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서진을 이어받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북방 민족들이 내려와 가지고 5개의 오랑캐 나라들, 5호 16개 국가, 16국 시대가 이어졌는데 이것을 통일한 국가가 북이라고 했습니다. 북이가 통일을 하고 얘들이 멸망을 하면서 뭘로 나뉜다고 했어요? 동이, 서위, 그 다음에 북제, 북주로 나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통일한 나라가 바로 오늘 선생님하고 알아볼 수나라. 그 다음에 이 수를 이어서 등장한 나라가 당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존재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 중국 역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나라가 통일 발전을 이루게 된 그 토대가 된 게 바로 수나라였어요. 전체 지금 중국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 기틀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수나라가 이 전치대를 통일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가 또 토대가 되는 게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수를 건국한 사람은 문제예요, 문제. 수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는 율령을 만들고 율령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최초로 뭘 만들었느냐? 과거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과거제. 과거제는 여러분 우리 장원급제 할 때 장원급제 이거는 과거가 안 들어가는데 과거 시험을 해서 장원급제 했다라고 할 때 우리도 왜 우리나라에도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최초의 모태가 되는 시험이죠. 과거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시험이죠, 시험. 우리 지금 공무원 되려면 시험 쳐야 되듯이 시험으로 보고 이 시험으로 본다라는 말은 가문이나 이런 걸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전의 시대에는 어떠했느냐?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뭘로 뽑았느냐? 구품 중정제라는 관리 등용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품 9개의 품을 나누어서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뽑는데 그걸 뽑는 사람이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지방으로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서 등급을 9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품이 높은 사람이 사품까지가 중앙의 관리로 오를 수 있다 이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지방의 각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가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는 거야. 9등급으로. 그래서 4등급까지는 서울대에 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근데 이 중정관이 지방에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됐을 때 과연 객관적으로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미리 다 알아가서 로비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조금 눈이 가거나 손이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품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지방의 호족들이 당연히 품을 높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 정계에 올라와서도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고 수 문제가 실시한 게 과거제다라는 겁니다. 과거제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사료에서는 뭘로 표현되냐면은 선거제라는 말로 많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양제가 있습니다. 수양제. 수양제는 이 중원 지역을 전부 다 연결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운하를 막 만들어가지고 또 물길을 뚫는 거죠. 물길을 뚫어가지고 남쪽에 있는 곡식이나 뭐 필요한 물품들을 북쪽으로 빨리빨리 이송을 시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대운하를 건설을 하고 이거를 건설해서 남쪽에 전쟁 물품 같은 걸 빨리 옮겨서 이걸 어디로도 이용을 하나요? 고구려 원정에도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운하가 여러분 그냥 조그만한 그런 운하가 아니에요. 사람이 동원된 사람만 해도 억 명의 돈, 1억 명, 1억 뭐 5천만 명, 1억 5천만 명의 동원이 됐고 일을 끝내지를 못하면은 물속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발이 썩어 들어가고 막 이래서 죽고 이런 괴질병에 걸려 죽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운하는 건설을 했지만 민심은 굉장히 흉흉해졌다라는 거죠. 이 수나라로부터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구려 원정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살수대첩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 수양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막 별동대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막 113만 대군 막 끌고 갔는데도 패배를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더욱 민심은 흉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서 등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수를 멸망을 시키고 등장한 사람이 당나라예요. 당나라를 세운 사람은 당고조인데 이름은 이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연은 수나라의 군인이었어요. 수나라의 군인이었는데 이 수나라의 반기를 들고 그 당나라를 세웠던 건데 아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했고 아들이 옆에서 많이 원조를 해서 당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당태종이 태종.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당태종의 이름은 이세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수나라 때 시작된 율령 체계를 완성을 합니다. 이때 이 수 문제는 율령 체제를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고 율령 체계를 완성한 사람은 당태종이다. 당나라 때 율령 체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돌궐, 우리 지금 돌궐을 아직 선생님하고는 함께 배우지 않았지만 인강에서 여러분 들었다시피 이 당시에 북쪽에 굉장히 강성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던 그 유목민이 바로 돌궐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돌궐을 정복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막 태종이
이 당나라나 막 수나라나 그 한족에 있던 사람들이 막 곡물 같은 거를 갖다 바친다라고 했는데 이때 되면 정복을 하게 되면서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왕이다라는 청가한이라는 칭호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세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이 태종은 여러분도 보다시피 율령 체계도 완성하고 정복도 하고 이러니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황금기를 누렸던 사람이고 그러면 문화적으로 되게 번성한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현종입니다. 현종. 여러분 현종하면은 여러분도 많이 알 거예요. 양귀비 등장하는 왕입니다. 양귀비를 귀비로 삼아가지고 있었는 거고 이때가 바로 문화의 절정기였는데 이 이후에 현종이 굉장히 총애하는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알록산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하고 자기 그러니까 오라버니 오빠 된 사람하고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무슨 난이냐 이 알록산이 사사명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당나라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난이 황소의 난. 그 다음에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은 이 왕보다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율령체계가 만들어지고 동아시아사 문화권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뒤에 한번 선생님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당의 문화에 대해서. 당의 문화도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당의 문화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국제적이고 그 다음에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안성이 당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로 꼽히는데 주작대로 우리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주작대로 어디서 들어봤어요? 한국 살 때도 우리 들어봤는데 발해에서 이 장안성을 모방해가지고 발해 상경성에 성을 지었다라고 했죠. 일본도 이와 유사한 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는 헤이조쿄, 쿄를 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에 쿄가 붙으면 그 다음에 헤이안쿄 이렇게 두 개가 장안성을 모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작대로랑 이게 만약에 황실이다. 여기가 황실입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는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여기 폭이 150m래요. 150cm가 아니고 150m. 어마어마한 넓이죠.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고 옆에는 바둑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과서에 나중에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문화권 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유교. 그 다음에 율령. 그 다음에 불교. 한자. 이게 뭐 유교나 이런 게 만들어진 거 선생님 앞시되고 불교도 당나라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나라 때 만들어진 원형들이 세계에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세계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 대표적으로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고 이때 만들어진 원형들이 많이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래 종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여기 들어와서 장안 안에는 막 서역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종교를 믿는, 지금을 치면은 뭐 교회, 절 막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만났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막 들어왔던 종교가 조로 아스터교, 그 다음에 경교, 마니교, 이슬람교, 이런 게 막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 막 나오면 이 시대는 당나라다. 크리스트교가 유입이 되는 거는 주의해야 되는 게 여러분, 당나라 때가 아니고 언제예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놔겠죠. 크리스트교 유입은 아닙니다. 크리스트교는 원나라 때 중국으로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선지로 들어가 있으면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나라, 당나라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누적적으로 역사는 특히 동아시아사, 뭐 한국사도 물론 그렇겠지만 동아시아사는 특히 여러분이 한국사와 다르게 조금 낯설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복습을 할 때는 누적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짧게라도 흐름으로 계속 기억을 하고 그 시대에 내가 중요하게 포인트로 한 개, 두 개 정도 기억을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지 시험 대비도 할 수 있고 기억을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